100% 받아들여진다고 제가 장담을 절대 안 드립니다. 다만 여태까지 저희가 신청한 것 중에 빠꾸먹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고요. 새해 인사는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이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이걸 놓쳤구나 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은 변제금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질문들이 있었는데 변제금 납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변제금이 밀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폐지가 되나요? 그 다음에 변제금을 미리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남은 기간에 변제금을 전액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도 길지 않고 그죠? 짧게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어제 새벽 4시까지 유튜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엄청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망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변제금이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보세요. 개인회생이라는 건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내가 정말 너무 진짜 가난하다. 내가 너무 이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최저 생계비만큼은 나한테 보장해줘. 대신에 그 이상은 내가 갚을게. 가용소득을 다 갚을 테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나머지는 좀 양보 좀 해줘. 그 조율을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 회생이잖아요.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됐어. 그러면 그만큼만 쭉 갚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약속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심지어 깎아줬는데도, 심지어 채권자가 양보해줬는데도 안 갚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양보해준 이유가 없겠죠? 3회분, 그러니까 3개월치의 금액이 밀리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폐지 예정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금이 밀리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코로나 같은 거 실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갖가지 사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3년에서 5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사시는 걸 저는 원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내가 들어드릴게요.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갚기로 했단 말이에요. 50만 원씩 36개월 1,800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이번 달에는 그 회사가 힘들어서 월급이 안 들어왔어. 그럼 50만 원씩 3번 안 내면, 즉 150만 원을 안 내면 폐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러면 10만 원이라도 넣으셔라는 거예요. 왜? 10만 원이라도 넣으면 일단 140만 원 밀리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폐지를 못 시켜. 왜? 3회분이 안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주면 돼요. 법원에다가 저희가 어떤 사유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50만 원은 못 넣지만 30이라도 넣는다거나 20이라도 넣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됐어,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 이거 끝!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제금이 밀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넣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못 넣겠다 싶으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못 넣는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변제 계획안을 짤 때는 한 200 정도 벌었던 거야. 근데 실직을 하고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월 소득이 150만 원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폐지시키고, 그죠? 재신청을 하시면 돼요.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이 줄었다는 거를 법원이 상당히 싫어하고 채권자가 싫어하겠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밀렸을 때 도저히 난 이거는 수입이 줄어들어서 안 되겠다 하시면 재신청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근로 능력을 아예 상실했다, 아예 돈 벌 가능성조차 없다, 그러면 회생 신청을 폐지하시고 파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갚을 수 있는데 잠깐 이렇게 한 4, 5개월 못 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폐지 안 시켜요. 특히 요즘에는 사유가 정말 강력한 사유가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유를 소명하고 하면 이제 사유를 소명하는 거는 대리인 사무실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당연히. 두 번째, 변제금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변제금을 못 내고 있다가 생각보다 돈을 또 월급이 밀린 월급 있잖아요. 밀린 월급이 빡 들어왔어. 내가 한 달에 원래 200 받는 사람인데 한 3개월치 밀린 거 사장이 빡 600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밀린 거 싹 다 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변제금을 책정을 했는데 인가 이후에 급여가 좀 올랐어요. 그러면 만약에 가능하시면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적금 붙듯이 이렇게 넣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넣은 돈을 빼지는 못해요. 뭐 법원에서 나눠준 어떤 이 계좌가 은행의 보통 예금 계좌가 아니잖아요. 이건 변제금 계좌이기 때문에 돈을 계속 이렇게 넣으면 적립금으로 계속 쌓여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못 넣는 일이 발생했다 하면 남은 적립금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각 채권자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제금이 남으면 내가 낼 가용소득이 좀 생각보다 좀 여유가 있다 하면 조금씩 적금 붙듯이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못 넣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미리감치 좀 넣어 놓으세요. 내가 넣어 놓은 돈은 법원의 유보금으로 계속 쌓여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전자소송 들어가셔서 내 개인 사건, 내 회생사건 번호를 치신 다음에 사건에 대한 요약된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거 제가 이제 그 링크로 달아 드릴게요. 뭐 유보금 뭐 이렇게 조회하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내 계좌번호, 뭐 입금주, 언제 냈는지, 몇 회차 변제인지 싹 나와요.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사건, 내 사건 3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 사건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어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이죠. 일시변제. 보세요. 여기서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50만 원씩 36개월 갚아야 돼. 근데 한 1년 갚았어. 1년 갚았는데 내가 너무 어렵게 사는 걸 뭐 우리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뭐 처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 내가 차라리 이거 내가 이자 없이 빌려줄 테니까 이걸로 다 갚고 좀 숨 좀 쉬어라. 이렇게 하는 그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희가 일시변제 신청이라는 걸 법원에 해요. 100% 받아들여진다고 제가 장담을 절대 안 드립니다. 다만 여태까지 저희가 신청한 것 중에 빠꾸먹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일시변제 신청을 할 때도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유 중에 저희가 법원에서 주로 보정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급여 변동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재산 변동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제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사정을 소명을 잘 해야 돼요. 이 변제 기간 중에 일시변제에 대한 회생위원 실무 준칙을 한번 볼게요. 제 444호 2조를 보면은 채무자는 일시변제 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그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첫 번째,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자료. 그러니까 이 돈 어디서 났느냐. 두 번째, 재산 내역 변동이 있으면 소명자료. 갑자기 뭐 재산이 불어났거나 아니면 재산을 뭐 팔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명자료. 3번, 채무자 진술서. 왜 일시변제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유에 이르게 됐는지 이런 것들. 네 번째,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안. 요렇게 요거 4개 작성해서 내면 돼요. 누가 하느냐? 대리인 사무실이 하는 거죠. 지금까지 갚아왔던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남은 잔액을 마지막 회차로 해서 한 방에 빡 갚는 변제계획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일시변제가 되겠죠. 일시변제라는 건 그래요. 오늘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변제금을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못 넣으면 폐지돼요. 변제금은 꼭 넣으셔야 돼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법원하고 약속한 거예요. 다만 3년에서 5년 이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3개월까지는 못 늦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3개월치 내 월 변제금 곱하기 3회분의 액수가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내 변제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쥐어 짜가지고 조금이라도 넣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대리인 사무실하고 연락하세요. 그러면은 뭔가 답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예요. 변제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급여가 올랐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못 받은 돈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미리감치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모자른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변의 도움으로 내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겼다 하시면 일시변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일시변제 신청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대리인 사무실에 물어보시면 돼요. 충분한 사유가 그 다음에 일시변제에 이익이 있다면 보통 받아줘요. 보통. 2021년 한 해가 시작이 됐고요. 올해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 가지 어떤 동영상들을 찍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니까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바로바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도 건강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경제적으로든 그 다음에 뭐 생활적으로든 어쨌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